일자리를 나누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주 32시간 근무제, AI 시대에 대안은 있다. AI가 앗아갈 일자리, 주 32시간 근무제가 제시하는 시대적 필연, 로봇과 AI 사회를 넘어 주 32시간 근무제와 새로운 사회계약, 주 32시간 근무제는 AI 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의 과실 독점, 대량 실업, 그리고 사회 양극화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대적인 해답으로 제시됩니다. 소스들은 주 32시간 근무제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기술 발전의 혜택을 인류 전체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자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합니다. 다음은 주 32시간 근무제가 AI 혁명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주요 논리와 근거입니다. AI,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. 다들 AI 덕분에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과연 그럴까요? 그래서 오늘 이 AI 혁명에 대한 아주 대담한 해답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주 32시간 근무제예요. 네, 맞아요.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. AI가 가져올 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,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늘 그랬듯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갈까요? 우리가 지금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. 50%,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? 한 AI 기업 창업자가 이런 경고를 했어요. 앞으로 딱 5년 안에 화이트 컬러 신입 일자리의 절반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.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? 우선 이 AI 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현실부터 짚어보고요. 그리고 왜 하필 주 32시간이 해답으로 떠올랐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. 다음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이걸 해봤더니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혁명,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? AI가 우리에게 했던 장밋빛 약속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, 그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. 왼쪽은 AI가 약속했던 유토피아예요. 모두가 잘 살고 여가도 즐기는 그런 세상. 그런데 오른쪽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? 부는 상위 1%한테 다 쏠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. 어쩌면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게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바로 이 지점을 버니 샌더스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. AI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진짜 이유는 결국 인건비를 줄여서 억만장자들의 이익을 더 늘리려는 거 아니냐는 거죠. 생각해보면 기술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. 근데 그 기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? 대안은 없을까요? 자, 바로 여기서 주 32시간 근무제라는 해답이 등장합니다.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고요. 사실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뭐냐면 임금은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냥 우리 일 좀 덜 합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성이 이만큼이나 늘었으니까 그 혜택을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돌려받자는 거죠.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제안 아닌가요?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진짜 모든 게 한눈에 보입니다. 1940년에 주 40시간제가 딱 자리를 잡았잖아요.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무려 400% 이상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. 그런데 이상하죠? 왜 우리는 80년 전이랑 똑같이 일하고 있을까요? 바로 이 엄청난 괴리감, 이 격차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숨어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론은 아주 그럴듯해요. 그죠? 근데 이게 현실에서도 정말 먹힐까?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. 그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,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이게 영국에서 아주 대규모로 실험한 결과인데요.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놀랍습니다. 직원들의 번아웃, 그러니까 막 지쳐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무려 71%나 줄었고요.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57%나 감소했어요. 근데 진짜 대박인 건 회사의 매출이에요.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평균 8%가 늘었다는 겁니다. 와, 이건 직원도 좋고 회사도 좋은 말 그대로 윈윈 아니겠습니까?
자,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 케이스입니다. 여기서 주 4일제를 했더니 생산성이 무려 40%가 올랐어요. 40%요? 일을 덜 했는데 성과는 더 좋아진 거죠. 왜냐? 쓸데없는 회의 같은 거 줄이고 일할 때 확 집중하니까 가능했던 겁니다. 이게 진짜 결정적인데요. 이걸 시범적으로 해봤던 기업들이 있잖아요. 10곳 중에 9곳, 그러니까 90%가 넘는 회사들이 이거 좋다. 우리 그냥 계속 할래. 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주 32시간 근무제가 그냥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성공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? 자, 그럼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볼게요. 이건 그냥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걸 넘어서 일과 삶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자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주 32시간 근무는 사실 시작점일 뿐이에요. 더 큰 그림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한번 보시죠. 첫째, 늘어난 생산성을 시간으로 나누고, 둘째, 자동화로 번 돈의 일부를 로봇세로 걷어서 우리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. 셋째, 회사가 잘 되면 그 이익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,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직원들, 즉 노동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.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. 이걸 자꾸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. 오히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더 쓰겠죠?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요. 번아웃이 줄어드니 일의 능률은 오르고요. 결국에는 워라밸 좋은 회사가 똑똑한 인재들을 다 데려가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? 바로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. 옛날에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노동자들이 싸워서 주 40시간 근무를 얻어냈잖아요.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. AI 혁명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거죠. 과연 이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? 그건 기술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 이 버니 샌더스의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. AI는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하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길, 다른 하나는 몇몇 억만장자만 더 부자가 되는 길. 어느 길로 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. 기술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생산성을 선물로 줬어요. 이제 이게 가능할까를 물을 때가 아닙니다. 이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죠. 이 넘쳐나는 생산성을 소수의 부를 불리는 데 쓸 것인가? 아니면 우리 모두의 시간을 되찾는 데 쓸 것인가?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. 기술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가능한가가 아니라 언제 시작할 것인가입니다. 주 32시간 근무제는 기술 시대에 인간답게 사는 것의 의미를 재정의하며 AI 혁명의 방향타를 억만장자들의 비용 절감 욕심이 아닌 인류 발전이라는 본래의 가치로 돌리는 시대적 필연입니다.